지금부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 부위원장과 관악구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봉천천 물길 하늘을 본다 성공적인 봉천천 생태계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서울시의회 송도 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봉천천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 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 봉천천 보훈과 활용 방안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봉천천 복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도시들은 대기오염, 소음공해,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경우 2050년까지 도시 면적의 약 50%를 자연 친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이 중 하나입니다. 봉천천 복원으로 지역주민 여러분이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인근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봉천천 복원의 로드맵이 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멀지 않는 미래에는 봉천천이 관악구의 대표적인 생태 문화명소가 되어 광화문 청계천에 버금가는 서울의 대표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관악갑 지역위원장이시며 전 국회의원이신 유기용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할 때 동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해 주느냐가 참 중요하고 그 토론회의 성패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오늘 정말 많은 시의원들께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과 더불어서 관악구 의원님들, 또 관악구 주민 여러분들도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송도 의원님 이 토론회 준비하시느라고 박준희 구청장님과 함께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제가 1977년도에 서울대 입학하면서 그때 저도 서울 촌놈이었는데 관악구를 처음 가봤어요. 그런 개발 시대 때만 해도 하천은 골칫거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름만 되면 범람하고 또 생활 쓰레기들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해서 그 개발 시대의 유일한 선택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들이 복개였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봉천천 도림천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청계천을 포함해서 많은 하천들이 복개가 돼서 땅속으로 검은 물이 흐르는 어두운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이제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에도 부합하는 일이고, 또 전체 면적의 50%가 관악산인 생태도시 관악의 이름에도 걸맞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봉천천 복원은
우리 송도 의원님만이 아니라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도 공약하셨고 또 우리 서윤기 운영위원장도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 또 내년 총선에서도 저도 아마 봉천천 보건 문제를 공약으로 중요한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악구의 일로만 오시지 마시고 이것이 서울 전체를 생태도시로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다 해주시고 일부 주민 여러분들의 교통 문제라든지 또 다른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말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는 외국의 유명 도시들에서 보는 그 도심 한 가운데를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봉천천이 거듭나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꿈의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룡왕 관악을 지역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시의원님과 저는 관악구에 6, 7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아주 가까이 지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송도 시의원님께서는 아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 지역 주민을 섬길 때나 지역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민의 염원인 이 봉천천 보건사업은 잘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도 이 봉천천 보건사업에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적을 두신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사업에 관악갑과 관악을은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박준희 구청장님과 송도 시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이 봉천천 보건사업에 우리 관악을 지역의원회 시구의원과 당직자 모두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봉천천은 아직 복회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봉천천은 저 상류로 가면은 좀 맑은 물이었고요. 하류로 내려가면은 생활하수로 굉장히 오염이 되기 시작한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봉천교가 생각이 납니다. 서울대구 사거리 가기 전에 지금 봉천로 사거리라고 써있죠. 거기에 봉천교가 있었습니다. 그 글자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원이 됐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동네 내려와서 보니까는 막 복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정책들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버텀업 밑에서부터 봉천천 복원하자 하니까는 동네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가 그것을 받아서 공약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복원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선이 돼서 추진하게 되는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높으신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악구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천 보건 사업은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생태 공원으로서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게다가 봉천천 복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려되는 몇 가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봉천동은
관악 봉천동은 이 봉천천을 중심으로 양쪽 사면에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칠림동은 도림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천도 있죠. 또 도림천과 남북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사면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 도림천은 복개가 되어 있지만은 복원이 되어 있지만은 봉천천은 아직 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봉천천, 맑은 물이 흐르는 봉천천을 기대하면서 오늘 아주 다양한 얘기 그리고 건설적인 얘기가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자들 여러분들 봉천천 복원에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적극적인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성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50만 관악구를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기용 전 국회의원님 또 길용한 우리 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당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히 우리 송도 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용기 봉천동 출신 우리 운영위원장님 또 임만균 시의원님 또 여러 시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김기대 위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과 주민 여러분께 관악구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복개된 봉천천은 도림천이 복원된 신림동에 비해서 휴식 및 친수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봉천천을 생태적 경관적 자원으로 재탄생시켜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슴에 품고 시연을 역임해 왔습니다. 지금은 민선 7기 구정 비전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실현하기에 세부 실천 과제로 맞고 개정한 청정 3터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토론회를 발판으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국민과 함께 세밀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반드시 복원시켜 도림천과 연계한 수변도시 관악구로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봉천천의 생태하천 복원 방안과 더불어 환경의 중요성과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서울시 우리 한유섭 과장님 특별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항시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꽉 메운 그 관악구 주민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아마 보기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의회에서 시간을 미뤄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예는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생태하천 복원이 요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관악구는 관악산이 있어서 숲세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어서 도로가 좁고 비좁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봉천천이 복개되어서 편리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도림천을 일부 복원하고 보니
시민들이 너무 좋아서 오후 시간에는 몸이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봉천천이 복원되었을 때 관악구는 도림천과 함께 친환경 생태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고 살기 좋은 관악구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되어서 관악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홍원택 전무님께서 봉천천 물길 하늘을 본다. 봉천천 물길을 관악구청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관악구에는 관악구 중심부를 통과하는 하천이 2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그 도림천인데요. 도림천은 그 현재 일부 서울대 구간만 복개 및 반복개되어 있고 그 도림천으로 들어가는 봉천천이 있습니다. 2개 하천이 주로 관악구를 주요 부분을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중 그 봉천천은 1980년대부터 복개가 돼서 전구간 5km 구간이 완전 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관악구를 그 관리하는 2개 하천 중 이 중 그 봉천천 자체가 완전 복개되어 있음으로써 도림천으로 들어가는 그 도림천의 보라매 공원에서 합류가 돼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또 안양천으로 들어가서 서울시 한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천천의 복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이 그 도림천에 합류되는 하류 구간이고요. 시점부는 서울시 그 과학 전시관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부분이 완전 복개돼서 교통 차로로 활용하는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하류 구간은 차선이 12차로고 상류 구간은 2차로, 1차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 자체가 과거에는 즉 1990년대 이전에는 계속 복개돼서 토지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치수적 기능만 그 요구되는 그런 하천으로서 인식됐다가 2000년대서부터 새로운 자연형 하천 공간으로서 개발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의 전통적인 형태와 새로운 파라다임을 비교해보면 물에 대한 인식이 하천으로서의 독립적 그 자원이었으나 순환적 혹은 생태적 과정으로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천에 대한 관리 수단도 과거에는 기술적 구조적 수단으로만 그 관리가 됐다가 지금은 경제적 비구조적 수단까지 포함돼서 하천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봉천천의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거 이 보시는 부분이 왼쪽 부분서부터 1970년에 그 복개되기 전에 봉천천의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988년도에 봉천천의 토지구역 정리사업 이후에 그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봉천천은 복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봉천로가 개통되고 현재 도로로서 활용되는 전경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류가 지금 이렇게 6년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6년 박스가 보라매 공원서부터 원당 초등학교 있는 구간까지 6년 박스로 되어 있고 그 위에서부터 4년 박스와 2년 박스로 점점 좁아지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 이중 전체 여기 그 원당 초등학교까지 한 3.2km 구간이 6년 박스로서 가장 많은 그 길게 복개된 단면의 모습입니다. 네, 봉천천의 그 복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과거의 시대상에서는 제한된 토지에서 최대한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로 하니까 하천을 갖다가 그 복개돼서 도로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관리 방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복원이 필요하게 된 그런 시대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봉천천에 그러면 하천 복원 추진 근거는 2000년에 들어오면서 도림천과 봉천천을 포함한 안양천 유역 취수종합 계획을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을 하면서 장래 이 봉천천은 완전 복원이 필요하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 2015년도에 안양천 하천 기본 계획을 하면서 여기 안양천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 봉천천을 복개 구간을 전부 철거하고 수생태계
자체를 복원하라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봉천천을 복원을 한다 그러면은 봉천천 자체가 그 복원이 된 거를 반주도의 일방적인 그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현대 사회로 갈수록 그 봉천천에 복원하는 방향을 수질과 생태계와 공간경관, 수리수문, 즉 하천에 대해서 치수적으로 안전하고 공간경관은 시민들이 활발한 이용을 통한 아름다운 하천이 되고 생태계는 생태계가 복원돼서 연계되는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물이 수질이 깨끗한 하천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역행정협의회 그 다음에 민간단체 이들이 다 참여해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봉천천으로서 복원되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도록 그 복원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1980년대 복개가 됐다가 반복개 구간을 철거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일부 복원된 도림천 전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복원돼서 관악구 주민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침수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하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하천을 최초로 복원한 게 제주의 산지천이 되겠습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산지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복개되기 전의 모습이고 완전히 복원된 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초에 복원이 돼서 현재 제주 시내에 있는 그 이용되고 있는 모습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건 야간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서울의 그 청계천이 되겠습니다. 청계천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km 구간을 고가도로 등을 다 철거하고 복원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그 명소화된 하천으로서 재탄생하게 된 그 전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하스박스를 넣고 지상을 이렇게 복원해서 그 주변을 녹도로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상부를 복원해서 한 건데 이 하천은 복원을 하면서 관주도의 일반적인 하천으로 복원이 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방법을 제안을 해서 이 하천을 복원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복원을 하고 주변에 이 하천을 이용해서 축제와 그 문화시민의 광장으로서 활용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보관한 그런 대표적인 일본의 하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복개된 하천이 아니고 하천 자체를 방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네덜란드에서 그 노테르담에서 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변 공간을 개방을 해서 2001년도에 대표적인 유럽의 문화 수도로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천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관악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천천 복원을 위해서 복원의 필요성을 치수, 이수, 환경 세 꼭지로 나누어서 복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홍수에 대한 안전한 하천,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수적으로 이 하천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건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들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이수적으로 아름다운 하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경관과 자연성을 회복해서 우리 고유 수종과 각 공간별로 수종 계획을 수립한 녹지 체계 수립 등을 고려한 타당성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하천으로서 하천의 3대 기능에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하천이 되도록 타당성 조사를 수립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과학전시관서부터 보라매공 합류까지인데 이 구간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눠서 구간별
복원 방향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타당성에서. 근데 이 1구간은 그 6년 박스로서 복개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원당 초등학교 있는 2구간 한 1800m 구간도 6년 박스로 되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3구간은 원당 초등학교 들어가는 구간으로서 4년 박스로 복개된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은 4년 박스에서부터 2년 박스로 좁아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요 3구간은 한 1.7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누어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1구간은 지금 보시면은 6년 박스 구간이었는데 이 부분은 다 복개된 구간을 철거해내고 복단면으로서 저수로가 있고 양옆에 산책로를 확보하는 구간으로서 그 단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구간은 1구간은 약 1330m는 그 복원되는 하폭이 26m 구간의 하폭이 되도록 그렇게 타당성 조사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구간 약 1815m 구간은 은천로 입구서부터 원당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6년 박스 구간인데 다 복원을 해내고 하천폭이 1구간과 동일하지만 여기는 하폭이 20m로 좁아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구간은 원당 초등학교에 있는 구간인데 완전 복원이 힘들고 교통 차로 등을 교환했을 때 상부 일부가 약간 반복되는 형태로서 이 하천폭이 20m에서 약 16m로 좁아지는 구간을 해서 부분 복원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3구간은 약 300m 구간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류 구간은 현재 도로 상황과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복원이 힘들어서 존치되는 방향으로서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즉 5.02km 중에서 약 3.4km 구간은 복원이 되고 상류 구간에 상류 구간에 약 1572m는 복원이 되지 않고 존치되고 장내 이 구간은 그 복원이 돼야 될 것으로 하면서 방향성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하천을 생태계를 복원시키면서 시민들이 즐겨 찰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유지용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은 현재 도림천에 약 그 14,000톤의 유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유량은 영등포 정수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도림천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중 10,000톤을 그 보라매공원에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원당 초등학교에다가 방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하루에 방류해야 될 양은 약 10,000톤으로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영등포 정수센터에서 그 전에 그 구로공단에 용수를 공급해주는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현재 그 도림천에 동방일교까지 약 2주 영등포 정수센터에 있는 그 물을 14,000톤 정도를 도림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관로는 그거를 이용하고 이 영등포 정수센터는 약 3만 톤 이상의 물을 확보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로 저희 그 봉천천에 필요한 용량 10,000톤을 그 보라매공원 부분에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원당 초등학교에 있는 부분에 방류하는 계획으로서 타당성 조사에서 방향을 제시했고 이 유량 확보 계획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복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천법 제25조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봉천천이 복개돼서 도로로 유지되는 걸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의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해 하천 기본 계획을 복원이 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방향대로 복원을 시켜서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그 심의를 거쳐서 공고가 된 이후에 상세 설계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하천 기본 계획은 지금 조사 과정 중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올 12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이 복원됨으로써 그 수질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서 생물서 식체 확보로 하천 생태계가 완전 복원되는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림천과 안양천의 생태계도 회복되는 그런 부대 효과도 같이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복원이 되면은 주변에 복원된 하천들을 보면은 그 유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대로 또한 그 복원된 하천 주변에 토지 가치가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지속적인 그 하천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 명소화가 되면서 그 마을 창작소라든가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명소화의 장소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하천 복원으로 인해서 방문객 증가 및 이로 인해서 그 주변 시장 등에 대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율이 또 증가가 되고 이로 인해서 바람길 형성으로 인해 도시 열섬 현상이 저감되고 우리가 바람길 형성으로 인한 대기 정체로 인한 대기질 환경에 그 많은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봉천천 그 물길 하늘을 본다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서울시의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송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서울특별시에서 주재하는 성공적인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분들과 또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토론이 마칠 때까지 토론 내용을 잘 경청해 주시고 토론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민래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서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과 도시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꼭지로 나눴습니다. 봉천천 복원의 필요성, 그리고 봉천천 복원과 도시계획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원의 필요성은 첫째, 당위성, 그 다음 두 번째, 하천 복원을 통한 녹색 성장, 세 번째, 친환경, 친자연적 하천 복원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당위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각각부터 도림천과 한일되는 연장 5,017m, 폭 6m 26과 전체적으로 복개된 봉천천은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가지고 복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천천 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가 작년 재작년에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편입 비용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복원해야 되느냐 안 하는 타당성 조사가 합니다. 거기에서도 정기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봉천천은 관악구에서 도림천과 함께 치수, 이수, 환경, 물론 발전자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개 하천의 복원 사업은 산업화 도시화 인해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 물길을 복원함으로써 도심지역 맑고 풍부한 물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심 하천과 연계한 생태 하천 복원으로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생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만족도를 고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 하천 복원을 통한 녹색 성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증가 등에 대비하여 녹색 성장에 대한 활동 및 관심이 등등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 녹색 성장 선도의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 혁명,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 위상 정립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으로 진입하려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개 하천 법원에 따른 생태 하천 조성, 저탄소 녹색림 조성, 도시 생태워크 구축은 녹색 성장의 10대 정책 방향별 추진 방안인 녹색도 교통 조성의 취지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봉천선의 보고는 단순히 수본의 환경 제공을 통한 시민 삶을 38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 보호 및 녹지 제공을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친환경 친자연적 하천보건입니다. 자연 하천보건은 복귀 하천이 복원 시 훼손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에 갖겠도록 되돌리거나 하천을 새롭게 정비할 경우 살아있는 나무, 풀, 돌, 흙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하천의 자연에 갖게 가꾸는 방법입니다.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하천 복원을 위해 연구해왔고 국내에서도 몇 개 하천에서 부분적으로 자연형 하천 문법을 적용하여 생태적 복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유지용수 확보와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시 하천에서는 깨끗한 수질이 기반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하도와 하천 유역을 동시에 관리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근자연법 하천법, 일본에서는 다자연법 하천공법 등을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의 인공성 배제하고 생물서식 공간으로서의 하천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이 시에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입하여 하천 생태계를 교란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 하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하천 특성에 맞는 자연 하천 기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천 보건과 도시계획인데요.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 사항을 보면 이게 칼라로 마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2030 도시 기본계획 보면은요, 봉천 지역이 서울시 중심지역에서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에 속해 있습니다. 가락구 봉천동이. 따라서 봉천 지역을 행정, 상업, 문화, 대학 등이 특화된 기능 융합 통하여 산업권의 복합 업무 거점으로 축소한다는 기본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서울 생활공계획에는 서남권의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연계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 만들어진 가락구 도시발전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서남권 리네상스 여기 보면은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를 연결하는 R&D 산업 협력촉을 구축한다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락구 봉천동 보건기법계획은 발제자가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물론 민선 7기에도 구조운영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구의 도시계획 사항은 또 어떠나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흑백으로 돼서 가지고 저건데요. 이 봉천청 5km 주변에 거시관리계획이 거의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그래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 다음 장 40쪽에 보시면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가락구 총 면적 29.56 평방킬로미터, 아까 3지역, 2지구 4생활권 등 12개 지역에 1.6 평방킬로미터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398 평킬로미터의 신림재정 촉진지구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죠. 이 중에 봉천 종가적반 봉천 지역 중심, 신림지구 중심 및 낙성대 생활권 중심 등 4개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서울 소남권의 선도 중심 도시로서의 계획적 관리되고 있고, 서울 시민의 허파인
천의 관악산을 묶고 있고요. 또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대가 위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현황을 보시면은 더 깜짝 놀랍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요. 관악구의 그 용도지역에 주거하고 자연녹지가 98.68%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보시면 2.3%예요. 이게 이제 서울시 평균이 4.1%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모자라요. 3분의 1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봉천이 복원된다면 그 용도지역을 이제 상업지역을 갖다가 이제 업조정한다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천천 복원과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서로 연관져 가지고 아마 제정되는데 구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 거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홍천천 복원시 이제 도시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도시 이주민을 개선한 계기를 마련하고 연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천은 복별에 의해 하천 환경적 기능이 상실된 그런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복원을 통해서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심지의 맑고 풍부한 물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시마천과 연계된 생태마천 복원으로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물론 주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과 동시에 만족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연계사업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하천 복원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 하천 각종 개발 사업 유도, 도시발전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서울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복원된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확보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청계천 5.8km를 복원하는데 3,900억이 투자가 됐죠. 그래서 직간접 경제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를 보면은 이에 그 투자액의 59배인 23조 7,800억으로 이른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도 전국적으로 8천억 정도, 그 다음에 서울시는 4천억 정도가 된다는 이런 얘기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는 전국과 서울에 각각 1만 7천 명의 그 고용 효과를 이룬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그 도시 아까 발제자가 말씀드렸지만 연력 열섬 현상, 이 저감, 녹색 생활 공간 제공, 그 다음에 소음 저감, 여러 가지 현재가 있죠. 그냥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도 발제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하천 복원과 도시발전 사례를 사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복원된 청계천 상을 아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2쪽에 보시면은 성북천도 보시면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확연히 다르죠. 이게 흑백이라서 좀 그런데 컬러가 상당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퓨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의 산시천, 이게 최초에 복원된 그런 사례인데요. 여기도 상당히 도시발전의 그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주의 노송천이 최근에 지금 복개되고 있어요. 복개되고 완료되어 있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복원 후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복원 후에 하천 유지관리계획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등과 지침 그리고 기타 기준 등에 의해서 하천 시설물 등은 유지관리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천 주변의 도시가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천 지역 중심과 신림 지구 중심, 낙성대 생활권 중심, 낙성대 주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봉천 사단간 민간 투자 도로 사업도 아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천천 복원이 관악뿐만 아니라 서울 서남권의 중심이 된다는 전제로 보건계획과 함께 도시관리도 동시에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 43쪽입니다. 보건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봉천천 주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돼야 하고 복원 후에도 계획적으로 도시 균형 발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로 등 민간 투자 사업도 이에 맞춰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히 봉천천을 복원을 해야 된다. 비용을 대가지고 경제성 인지압력 그 부분에서는 1.3인 같은 나와가지고 편익 비용이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다음에 재해 예방과 또 생태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또 생태보건 및 녹지 제공을 통한 녹색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복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또 복원 후 도시계획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해 주신 우리 이민래 부사님께 큰 박수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수 제일엔지니어링 부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 말미에 이제 이 설계를 시작해서 청계천 사업 그리고 이제 말 많은 4대강 사업 주로 하천 사업을 했습니다. 하천이 이제 그 시점만 해도 그렇게 복개가 막 시작되는 단계였고요. 그 전에 그 이전에는 이제 치수에 집중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는 한강을 포함해서 한 3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 저희가 막 설계를 시작할 때는 하천을 복귀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점에 누구나 다 필요로 했거든요. 아까도 1번 예도 들었습니다만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도로는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죠. 심지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내부 순환로에 그 다리를 놓으면서 홍제천에서 시작을 해서 다리를 놓고 이제 홍제천을 쫓아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다시 이제 정릉천에 다리를 받고 내려오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 시점의 하천은 도로 설계를 위한 그 유휴지 개념이었거든요. 여유부지다 이제 하천은.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다 끝나고 하다 보니까 홍제천은 그나마 하천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삐아가 박혀 있는데 정릉천은 복개를 한 상태에 그 광거 그 암거라고 하죠. 박스가 6년 7년씩 되는 그 복개 위에 또 다시 삐아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복개가 한 6년 정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어느 삐아는 이 복개를 막고요. 다음 삐아는 옆에 것을 막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 하천을 다 막는 그런 요량들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그 옆에 새로운 암거를 개척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제 강북에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남부순환로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서부간선로 지하화를 하는 그 도로가 사실은 안양천을 쫓아오게 설계가 돼 있었고 설계가 다 끝났었습니다. 아마 만약에 그게 그 설계가 무산되지 않았다면 지금 안양천에 홍제천 같은 삐아를 아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이렇게 변환되는 시점이었죠. 그러면 그 복개를 하고 삐아를 놔달라고 누가 했냐? 결국 서울 시민들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건 서울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 그 어떤 발전 단계별로 봐서는 아주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한강 개발을 할 시점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요즘에 와갖고는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하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할 때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곳과 때가 있고 또 지금처럼 다 열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이 복개를 한 것도 주민들의 요구를 가지고 국가나 시에서 움직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그 어떤 의지가 이걸 지금 열기 시작하시는 거고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보면서 봉천천의 어원이 하늘을 받들어 모시는 하천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봉천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덮었던 그 뚜껑을 열고 하늘을 이제 우러르게 된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하천 복원은 사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우리들이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상태로 복원하는 거, 그거를 이제 원생 복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 봉천천을 그 시점에 물고기 지나다니고 옆에 아주 나지막한 제방이 있는 그 상태의 원생 복원은 하기가 어려우실 것이고요. 지금 청계천과 비슷하게 이제 그 전체적인 교정에다가 중심을 두는 구조적인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교정에다 중심을 두는 복원을 이제 대체 복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어느 만큼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하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뚜껑만 열어놓고 가만히 바깥에서만 보실 건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물도 만지고 활동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환경에 포인트를 두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식생에 중점을 두자고 하실 것이고 또 주민들은 자전거도 들어가고 싶고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한 그 충돌을 얼마만큼 잘 조화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큰 승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천을 이제 청계천을 이제 이렇게 쭉 걸어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옆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들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차직갈로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던 그 오수, 그러니까 하수 말고 조금 많이 온 비가 막 오기 시작할 때 그 물을 이제 초기 초과 원류수라고도 하고 CSOS라는 말도 쓰는데 그 물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천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함유식 하수하고 우수가 섞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청계천에서도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보시는 벽 안쪽으로 그 CSOS 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직갈로 말고 이 봉천천도 지금은 이제 차직갈로 계획은 돼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아까 그 단면 중에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하면 그 CSOS를 처리할 수 있는 광거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천으로 들어오는 그 오수 양이나 빈도가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는 방법 중에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그냥 봉천천 밑에다 큰 터널 하나 뚫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물들을 먼저 거기다 담았다가 뭐 푸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수 저류조라고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지역이 적합할지 하는 건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일본 예를 보신 것처럼 이제 이중화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아주 그 악수는 차직갈로로 해서 흘러가고 또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덜 악수는 밑에 하천으로 흘러가고 위에 하천만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유지용수를 갖다 붓는 뭐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지용수 관련인데요. 그 유지용수를 저희들이 이제 청계천에도 많이 갖다 붓고 하면서 그 유지용수를 이제 비싼 물을 갖다 위에다 붓다 보니까 이 물이 이제 새 나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차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천 그 바닥을 보시면 겉으로는 안 보이시지만 그 바닥, 그 돌 바닥 밑으로도 이렇게 차수, 수평 차수라고 해서 이렇게 막아놓고요. 또 옆에는 수직 차수라고 해서 또 해놨는데 이것이 한쪽에 생각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물이어가지고 혹시 그 지하수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물에 대한 양에 대해만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 해서 요즘은 이제 그걸 다시 깨고 드러내는 그런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꼭 차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도 이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그 유지용수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봉천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던 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한강에서 또는 본류 하천에서 이제 끌어다가 상류에다 붓는데 과연 봉천천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 적자, 그러니까 그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양은 좀 작겠지만 흘러오는 맑은 물들은 하수도로 다 집어넣고는 서자인 한강물을 끌어다가 이제 갖다 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봉천천뿐 아니라 뭐 청계천도 그렇고 서울 시내 아니면 전국 다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물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깨끗한 물을 위에서부터 받아서 다 끌고 내려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봉천천은 그 물의 일부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원유죠.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양, 그 유정수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끝으로 하여튼 이번 사업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분에 의해서 끝이 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38개 하천 중에 25개가 복개 하천이다. 1980년대부터 돌아보면 시대 상황이 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복개를 할 때가 있고 또 열어야 될 때가 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봉천천은 하늘 박들을 모시는 하천이기 때문에 꼭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수자원 전문가로서 그 전문가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하수와 오수가 처음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CSO2, OS 관거를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또 물을 지금 처음에부터 내려온 물이 아니고 새로 물을 품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대책을 세워서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토론회를 의뢰를 받고 사실 자료를 받았을 때 교통 측면에서는 타당성 측면에서 사실 교통 혼잡 비용만 발생이 되는 마이너스 측면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에서 제가 과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교통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상당히 며칠 동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서울시가 지금까지 걸어온 교통 정책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봉천천 복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서 교통수단 자체가 없었고 또 유류를 마음대로 수입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차량 자체를 운행하는 것조차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되자 우리 급격한 도시화로 그 사대문 안에 갑자기 인구가 밀집되면서 교통이 혼잡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 도로나 여러 가지 대중교통시설들이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가차도라든지 서울역 고가차도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 여러 가지 유물들이 그 당시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지하철이 2호선 순환선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서울을 X자로 관통하는 3호선과 4호선이 개통이 되었고 그리고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어서 올림픽 도로라든지 이런 그 양적인 확충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시민들이 교통시설에 대한 질적인 향상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게 된 시기가 8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는 너무 교통시설 확충에만 시설을 막 하다 보니까 교통 수요를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기가 199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산 135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라든지 교통 유발 부담금 제도를 시행했다든지 그런 것 여러 가지 수요 관리 제도들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마구잡이로 설치했던 그런 기존의 교통시설들을 TSM이라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좀 시설을 개선해보자 하는 노력을 1990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기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광역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 시기입니다. 2000년도는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함으로 해서 월드컵에 대한 그 많은 준비를 함으로써 IT 기술을 도입해서 ITS라는 그 첨단 교통 체계를 도입해서
기존의 뭐 경로 분산을 한다든지 기존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 2000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해서 버스 전용차로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도착 정보 BIS를 제공하고 환승 할인 등 다양한 요금 체계들이 개편됨으로써 대중교통의 개혁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좀 시민이 중심이 되고 환경과 어떤 공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보행자 이런 뭐 녹색교통, 환경 친화적인 이런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신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경제성, 효율성 위주의 그 정부 주도, 관에서 주도하는 동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신속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이런 한강의 기적 이런 걸 이룩해왔기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많이 방문도 하고 저희가 또 이수도 해주고 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교통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을 고려해 볼 때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의 움직임은 이런 지속 가능하고 저탄소 녹색 교통 정책의 흐름에 아주 적정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천천은 그 남부순환로의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서 88년도에 봉천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봉천로가 복원이 되면 봉천천이 복원이 되면 차로수가 감소돼서 일부 구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혼잡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6년 7월에 개통된 강남 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그 서울시에서 조사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5년 대비했을 때 약 14% 정도, 17,000대 정도가 그 낙성대역 주변으로 교통량이 감소되어서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의 부하가 조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 좀 부진하지만 신림 봉천 터널 공사를 신속하게 준공한다면 지금 동서방향 간 도로가 조금 관악구는 서초구나 강남구 영등포구에 비해서 동서간 도로가 조금 부족한 면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림 봉천 터널 공사가 조금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면 조금 교통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봉천 사단간 민자 도로 투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악구나 동작구 그리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신다면 봉천로의 적정한 교통량을 이렇게 분산을 해서 그 교통 혼잡 완화를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봉천천이 지금 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되고 국비를 좀 받기 위해서는 투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 또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도 해야 되는 앞으로 좀 갈 길이 먼 사업이긴 하지만 하루빨리 저희 모든 시민분들이나 저희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봉천천의 봉천천 복원에서 그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남부순환로는 한 20% 정도 정체가 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봉천 칠림 신봉 터널 그 부분은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2023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번에는 또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해년마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사 터널이 뚫렸는데 그 부분을 우리 관악구 쪽에서
동작구 쪽으로 연결만 하는 망을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연결할 수 있다면 아마 봉천천 복원에도 도로 관련해서는 혼잡도가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고주현 상무님 교통 혼잡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잘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그런 부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주현 상무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다음은 박종찬 은천동 주민대표님의 토론 있겠습니다. 봉천천을 복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봉천천 하천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있었는지 그 하천이 복원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상상력이 없거나 디자인이 흉물스럽거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하천으로 복원되는 것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되고 지역의 문화와 어떤 아이들 그리고 상권도 또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 공간 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봉천천이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민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봉천천이 정말 온전히 주민의 품으로 돌아와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또 바라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봉천천이 개발됨으로써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치상의 어떤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봉천천이 복원이 되면 지역 경제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데이터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또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봉천천이 복원된다라고 하시면 청계천을 연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아주 큰 기대가 있으신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나왔던 그냥 기타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술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공사 소음이 상당할 텐데 그걸 좀 최소화해달라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여름철에는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 또 겨울철에는 썰매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또한 여름철에 해충들이 상당할 텐데요. 그 방지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견이 많았던 게 아이들용 자전거 대여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식 도서관, 또 비상구급함,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들이 굉장히 좀 급경사인데요. 그걸 완만하게 해서 자전거라든지 휠체어도 좀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좀 그런 시설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마철이나 긴급 상황 시에 위험 발생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고민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치안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런 부분도 개발 단계에서 물론 그 개발 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또 그런 부분도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과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거는 이게 이제 관주도의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봉천천 복원에 실현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구축도 한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건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봉천천이 정말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역 주민의 의사를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화 공간이나 아이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보온 피해를 최소화 좀 시켜주라. 그 안에 내용물로는 물놀이하는 공간이나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여름에는 해충을 박멸할 수 있는 방법, 또 자전거 예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복원이 되면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구청에서 좀 많이 주민들하고 협치해가지고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구청장님? 네. 우리 박종찬 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에는 가장 중요하시죠. 박수를 좀 크게 치십시오. 예, 서울시 한유석 하천관리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께도 언급하셨는데 3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강북 지역에 20개가 있고 강남 지역에 이제 18개가 있는데 지금 복개된 게 약 25개, 하천이 이제 부분이 완전히 복개가 됐고 약 65%의 하천이 좀 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에 하천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도로,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따라서 복개돼서 많이 좀 사용해 왔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여가 공간에 대한 주민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개 하천을 복원하고 생태 하천으로 조성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는 청계천 복원 이후 그 하천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마다 다 그런 요구가 다 이렇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이제 하천관리 기본 방향은 이제 복원하기 전에 가장 근본이 하천의 치수적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하천을 이용하는 이수 측면보다도 하천은 본래 기능이 그 치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치수적으로 안전한 하천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자연 친화적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과거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하천에 대해서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도림천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침수 피해가 발생돼서 치수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용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시설들을 했고,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게 상당히 좀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민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경보 시설이 굉장히 도림천에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에서도 그런 이제 하천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복개 하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복원 종합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천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우선순위를 또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나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봉천천 이게 복원계획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그 봉천천 복원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도림천과 더불어 서울의 남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민을 빨리 끝내고 충분한 검토하셔가지고 꼭 과장님이 생각하는 봉천천 복원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정기 관악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토론하시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봉천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예산 상황에 따른 단계별 공사를 시행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복개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어야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약 3천억 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등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시의원님, 구의원님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봉천천 복원 사업이 우선순위에 선정되도록 한 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 복원으로 줄어드는 차로로 인한 교통 수요는 강남 순환도로와 현재 공사 중인 신봉 터널 등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대중교통 노선 조정, 우회도로 확보 등의 교통대책 수립과 단계별 공사 시행 등을 통해 공사 중에 예상되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봉천 4단간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는 도림천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수변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깨끗한 물이 흐르는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천 복원해야 될 꼭 필요성은요.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정화조 부분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봉천천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유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꼭 복원이 좀 되어서 오수나 폐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관로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우리 패널들의 발제와 토론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나 토론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방청객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악취도 많고 사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자전거 타는 데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청계천 쪽은 다른 것 같아요. 도림천 부분하고. 물론 도림천을 제가 다는 안 가봤지만 제가 간 구간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생각하고요. 또 사실 그 청계천 쪽은 좀 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접근하거나 그런 거는 여의도 물빛 광장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간별로 좀 깊은 데는 뭐 우리도 다니고 하니까 또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저희들이 가까이 가서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하천을 걷다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도림천이에요. 그래서 또한 봉천천이 복원돼야 될 타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도림천하고 봉천천이 합류되는 그 부분 보면은 차직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천에서 흘러가는 물이 100% 차직광고로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하수도가 오픈되어 있으면서 악취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복원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그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도림천 자체에서도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유발이 되니까 이 봉천천이 복원이 된다 그러면 도림천 자체가 갖고 있는 2차적인 환경 문제는 해결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원이 되면서 아까 그 노진수 부사장님께서 CSO 말씀도 하시고 이랬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복원이 된다 그러면 일정적인 아치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도림천에도 구간 그러니까 시유지 쪽이 있는 구간에서는 비 오기 전에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잡아가지고 지금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부분 아까 보는 합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봉천천의 시유지 쪽에서 바로 흘러나오는 그런 오물들 때문에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복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예. 우리 중앙동의 주차장은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건축을 많이 해서 야간에 자동차가 못 지나갑니다. 또 복원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우리 중앙동에서부터 저기 은천동을 지나서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도 없어지면 앞으로 주차장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문제는 그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 중인데요. 봉천 4단간 민자도로 사업 추진할 때 그 문제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로 해서 저 정부사 그 터널로 연결이 되게끔 지금 계획을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 해결 방법을 역시 이 봉천로라든지 또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하를 개발해서 주차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박대재 회장님이 주장하시는 봉천천이 복원되면서 같이 그 지하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봉천천 하천 복원은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저쪽에 정보사 쪽으로 가는 이수역하고 연결되는 이 지하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방법으로는 지금 오히려 간항로 쪽을 지하를 뚫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생태 하천 복원과 함께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청계천이나 다른 곳의 복원 사업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 함께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잖아요.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야 될 때 지금 과거에 우리가 공사하면서 좀 관가했던 부분들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원리수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분께서 CSOS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그렇게 좀 충분하지 않았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좀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선행적으로 좀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 여러분들하고 아마 이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좀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 좀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불편을 이제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그 후에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관악의 교통 여건은 동서출구라는 도로가 남부 순환들이 하나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 보조 수단으로 이 복개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속화 도로가 이제 뚫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하고 연결 지어진 이 신림봉천간 터널, 이게 2023년에 아까 우리 송도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통이 되면요, 이제 그 남부순환도로가 가졌던 교통량의 지금은 20%인데 이게 확 줄어듭니다.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도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이면 신림선이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부선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이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이 교통 문제로 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미래를 알고 있는 뭐 저희들 구정 속에서는 충분히 이 교통 문제는 절대 교통 대란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불식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우리 봉천천을 또 보면 양쪽으로 하단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상가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다 처리될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다 복귀해서 차가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그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통 문제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된다. 다만 지금 우리 한유석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 하천 관리 정책 자체가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에서 이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 주느냐. 우리 구에는 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하고 시에서 돈 다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시의회하고 또 서울시 뭐 또 우리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협조해주고 주민이 마음 모아주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봉천천 생태 하천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어 앞으로 서울시청과 관악구청에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신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 홍완택 전무님과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계획 분야 이민래 부서장님, 수자원 분야 노진수 부서장님, 교통 분야 고주연 상무님, 박종찬 주민대표, 한유석 하천관리과장님, 서울시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윤정희 관악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봉천천 복원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많은 관악구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봉천천 복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야 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봉천천이 성공적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